자, 오늘은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말 그대로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개수를 세는데, 그냥 카운트 함수라는 것은 모든 셀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네, 셀에 입력된 숫자의 개수를 셉니다. 자, 여기 함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카운트가 포함된 엑셀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개념만 정확히 하신다면 카운트가 들어가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운트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다른 함수와 같이 그 함수 내에 포함돼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함수들의 종류에 대한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는 제가 그냥 홈 메뉴에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선택만 하면 함수가 바로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카운트 함수. 자, 카운트 함수의 용도는 숫자, 선택된 범위의 숫자 개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숫자 개수, count라고 함수가 표시되고요. C3에서 E3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카운팅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현재 영어에는 불참이라고 텍스트가 입력이 되니까 개수를 세는데 생략이 되고 숫자들의 개수만 세게 됩니다. 아주 잘 동작을 하죠. 그렇죠? 요게 카운트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카운트 함수의 목적은 뭐다? 선택된 범위에서 셀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숫자 데이터에 대한 개수를 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count A는 뭐냐? 뒤에 A가 붙은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average A도 있고요. max A, min A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뒤에 A가 붙는다는 얘기는 아마도 all의 약자인 것 같아요. 이것의 의미는 선택된 범위에서 데이터가 숫자든 텍스트든 상관없이 모두 다 센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count A라고 했는데 카운트를 했는데 이때는 그냥 숫자의 개수를 세지만 숫자일 때는 동일하고요.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전부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count A 함수는 선택된 범위에서 숫자든 텍스트든 상관없이 다 센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응시 인원을 구할 때는 이렇게 count를 하시고 응시 횟수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인원수를 만약에 구한다. 시험 응시 인원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만약에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도 카운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름 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0이 나와요. 당연히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다면 다른 과목을 선택해 볼까? 과목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왜? 불참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카운트를 쓰면 안 되고 count A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count A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제대로 된 인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연결연산자 0 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몇 명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자, 인원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참석 인원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카운트와 카운트 A. 자, 여기 시험 불참이라고 해서 시험 응시
횟수는 이렇게 바로 카운트를 쓰면 되는데, 그럼 시험 불참 횟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불참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를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텍스트의 개수를 바로 세는 함수는 카운트 함수에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그냥 응용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count a로 구한 개수에다가 count 함수의 결과를 빼준다. 그러면 아마 불참의 개수가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는 count a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모든 과목 개수가 나올 것이고요. 불참이든 아니면 점수가 있는 것이든 거기에서 뭘 빼준다? 는 count. 실제로 숫자가 있는 것의 개수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쵸? 네. 정확하게 시험 불참을 몇 번 했는지를 개수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표시가 됐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응용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커말에서는 딱 정해진 함수만 이용해서 뭔가를 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count blank라는 함수는 과연 뭘까요? 네, 얘는 의미적으로 아주 잘 이름이 정해져 있네. count blank. 네,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센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는 하시고 count blank.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게 되면요. 0이 나오고요. 이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는 비어있는 선택된 셀에서 비어있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것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게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불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어있다. 그러면 시험 불참을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비어있는 것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네, 그리고 count ifs 요거는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count if는 뭐냐? 개수를 세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세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count ifs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세는 그런 함수입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dcount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 dcount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countIf와 countIfs는 같이 쓰는 그런 함수인데 조건이 하나냐, 조건이 여러 개냐 그거에 따라서 개수를 세게 되겠습니다. 자, countIf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 이 학생의 평균을 구합니다. 탈락 여부, 합격 여부는 둘째 치고 일단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average를 해볼게요. average 이렇게 하시게 되면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균이 잘 나오죠. 자, 소수점을 조금 줄일게요. 한 자리까지만. 자, 첫 번째 학생은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학생 한번 보세요. 김선남 학생은 77, 87인데 불참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도 평균은 82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에버러지 함수는 카운트 함수가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에버러지 함수는 숫자들만의 평균을 구합니다. 어디? 선택된 범위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제대로 된 평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둡니다. 불참하게 되면 0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count a처럼 average a를 합니다. 하시게 되면 아까보다는 불참한 학생들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오죠. 당연합니다. 왜? 77, 87, 0 이거 세 개를 합친 거 그걸 3으로 나눈 평균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균값을 이용해서 합격자 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합격이냐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데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if라는 함수를 쓰고요. if 함수. 자, if 함수 한번 써볼까요? 는 if. 자, 앞에는 조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은 count if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함수인 if문에도 씁니다. 자, 조건을 쓸 거예요. 어떻게? 평균이 나는 80점 이상 되는 사람만 합격으로 처리할 거야.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거나 같다 80. 이 사람은 합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그렇죠? 보시게 되면 불합격. 네, 80점은 합격. 네, 합격은 80점 이상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합격자 수는 어떻게 하느냐? 고를 때 쓰는 게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그쵸? 자, 여기다 써볼게요. 는 count. 자, count if. 항상 함수를 쓸 때는 두 가지의, 여기 인수가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작성할 때 이 인수가 뭘 의미하는지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 네, sum if를 하실 때 한번 나왔던 인수명들입니다. range는 조건의 범위, criteria는 조건식, DF가 붙는 함수의 조건식은 쌍따옴 표현에.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건식이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의 범위는 뭐다? 저는 평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 범위, 콤마, 조건식은 쌍따옴 편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합격자 수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명. 네, 맞네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if문을 써서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연산자 쌍따옴표 명. 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하라는 문제도 꽤 나와요. 그러면 꼭 해주셔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count if 함수가 조건이 하나일 때를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게 count if인데 count if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세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이라고 써볼게요. 우수 학생 수.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수 학생 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뭐다? 네, 다른 거는 없고요. 국영수가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count ifs를 쓸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네, 세 개의 조건이 있는 거죠. 국어가 7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수학이 70점 이상이면서 영어도 70점 이상인 거.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의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네, 쓰는 형식은 요거랑 똑같은데 조건의 범위와 조건이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count ifs 네, 쓰시고 자, 잘 보시면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국어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조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굵게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편에 크거나 같다 70. 자, 크리테리아 렌즈 2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크거나 같다 70.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의 범위 이렇게 쌍따옴으로 크거나 같다 70. 자, 이렇게 하시면 두 명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결과를 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여기 한 명, 그 다음 이 사람은 안 되고요. 두 명, 네, 이 사람도 안 되고, 네, 두 명이 맞네요. 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조건의 결과로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네, 그게 count ifs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decount를 이용해서도
네, 이 조건과 동일한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dCount는 COUNTIFS와 다르게 뭐다? 조건표를 미리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게 dCount입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조건식의 결과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조건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국영수 Ctrl C, Ctrl V. 다음에 표를 예쁘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크거나 같다 70. 이것도 크거나 같다 70. 네, 크거나 같다 70.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조건표를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는 dCount.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dCount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이 들어가는 데이터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수를 셀 필드. 네, 이게 중요하죠. dCount는 뭐다? 숫자의 개수만 센다. 그래서 숫자가 나온 것은 아마 요 평균이나 시험응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뭐다? 네, 하시게 되면 2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로 명 쓰시면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dCount 함수의 특색은 뭐다?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거기에 해당하는 dCount 함수를 쓰시면 되겠다. COUNTIFS와 dCount는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COUNTIFS보다는 dCount가 더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얘는 조건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AND 조건과 OR 조건을 모두 구할 수 있고요. 얘는 네, 항상 AND 조건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탈락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 여부. 아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썼었죠. 이거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조건 함수입니다. if 조건식. 이 조건식이 참일 때값, 거짓일 때값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탈락 여부에 대해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탈락 여부에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불참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냥 탈락.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공란으로 하는 그런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count를 쓰든 count A를 쓰면 안 되겠네요. count를 쓰면 숫자의 개수가 나오고요. 이 숫자 개수가 3회 이상 되어야만 시험을 다 본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탈락되지 않는 조건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count를 쓰시게 되면 네, 숫자가 3개보다 작게 되면 네, 불참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걸 조건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저는 숫자 3보다 작은지 네, 그걸 if 함수로 쓰겠습니다. if 네, 이것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count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자, 얘는 개수를 구할 거고요. 현재 if문에서는 아직까지 로지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다 뭐보다 3.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네, 2개나 1개나 0이나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탈락. 그렇지 않으면 공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풀참이 한 번이라도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카운트 함수는 단독으로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렇게 조건문 if 함수와 또는 여러 가지 함수들과 조합해서 필요한 개수, 결과는 숫자가 되겠죠. 그 숫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함수에 응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들어가는 함수는 엑셀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들의 개념만 정확히 익히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카운트가 들어가는 함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